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3년 9월 25일 바로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의 새로운 주식시장이 이어지는 만큼 차근차근 정말 조급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바로잡고 이 장기 투자를 이어감에 따라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정말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 방송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계의 글로벌 조직으로 구성을 함에 따라 엄청난 성장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규모는 점점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갈까요?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외부적인 이슈,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에 따라 물가 가치가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나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라이벌 회사, 일단 세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누구인가요? 이 반도체 웨이퍼 판을 들고 있고 이분으로 같으면 말로 하자면 바로 팻 겔싱어 인텔의 CEO입니다. 이분이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죠. 파운드리 부활을 꿈꾸는 이 인텔이 바로 1.8나노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1.8나노는 거의 1mm부터 어떻게 보면은 10억분의 1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냈다라는 그런 공표를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년부터 1.8나노를 양산하겠다라는 인텔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는 2나노 반도체 생산 계획을 세웠던 바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이 기술력을 단숨에 추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2021년 사실 인텔이 이 파운드리 복귀를 선언했던 만큼 무려 2년 만에 초미세 공정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선단 공정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로 수율이죠. 아무리 제품을 빨리 만든다고 한들 이 양산, 그러니까 양품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불량품이 적게 나오는 이 수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성패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8나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양산 중에 3나노보다 2단계 더 나아간 공정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팻 겔싱어는 인텔이 제시했던 4년 내에 무려 5단계 공정 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8나노 이 급에 따르는 반도체는 바로 내년 1분기에 생산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미래 가치에 따라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이 미래 기술력에 따라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먼저 돌입을 했고요.
이에 따라 대만의 TSMC가 딱 6개월 정도 차이에 따라 3나노 양산에 들어갔으며 인텔은 기술력이 상당히 늦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7나노이죠. 이러한 7나노에 따라 2023년 바로 인텔은 3나노를 더 압축을 시켜서 4나노네요. 4나노를 압축을 시켜서 바로 3나노 양산에 돌입을 하며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3나노, 2나노, 1.4나노까지 202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대만의 TSMC도 삼성전자 더불어 똑같은 기술력을 구현해 가고 있지만 기술력 자체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GAA 즉 게이트 올 얼라운드 기술을 토대로 이 기술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만약에 계획대로 이어짐에 따라 3나노 양산에 들어가고 인텔이 1.8나노까지 이끌어 간다면 이 기술력의 격차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 도표 한 장으로 아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년 3분기부터는 바로 HBM이죠. 이미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HBM 턴키 일거 생산 공급도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HBM 단품 공급 대비 수주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인공지능 즉 AI 서버 응용처 확대에 따르는 바로 GDDR7 XCL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생산도 바로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신규 고객사 확대에 따르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95,000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이 기술력 자체가 워낙 두텁고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반도체의 경우 결국 감산에 따른 비용 구조 악화 그리고 제품 혼합 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 결국 3분기부터는 그 영업이익에 따라서 증시의 모멘텀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결국 앞으로 2030이라고 불리죠. 바로 2030년까지 정말 기나긴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관측에 따라 2년 동안 메모리 현물 가격이 급격한 하락 이후에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정화되는 부분 그 말은 즉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반도체 시장이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시제품에 따라 AI, 5G, HPC, 가전 컴퓨팅, 스마트폰, 의료기기, 로봇 정말 다양한 미래 산업군에는 이 반도체 시장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또한 반도체 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서버, 라우터, 스위치 정말 다양한 제품에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에 따라 누구의 제품을 사용을 하느냐 이에 따라 수율, 양품에 따르는 정상화 제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기술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상당히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